좋은 아침입니다. 월스트리트 가상자산 펀드 매니저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투심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12점으로 익스트림 피어 단계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투심이 더욱 위축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장주 비트코인은 9,961만 5천원으로 1.14%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각각 0.68%, 0.50%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으로 비트코인이 나스닥 및 기타 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 만큼 전반적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의 하락세 또한 이러한 암울한 시장 분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와 함께 다가올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같은 것이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두르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탐색하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0위, 조라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라의 움직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네요. 현재 27원에 5.43% 상승, 숫자 자체는 소박하지만 거래량 폭증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차트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보면 현재 조라는 하락 추세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 넘게 폭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RSI는 31.15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23원 지지선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느냐, 그리고 위로는 33원이라는 첫 번째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느냐에 조라의 단기적인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거래량 19위, 포켓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오늘 포켓네트워크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현재 22원에서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면서 포켓네트워크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죠. RSI는 47.3으로 중립적인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21원 라인이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방으로는 24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1차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현재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8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도지코인 홀더분들의 마음은 살짝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현재 133원에 거래되며 어제 대비 소폭 하락 중이지만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5시간 전 도지코인 재단이 브래그하우스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도지코인 생태계의 성숙과 확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재단이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지코인의 실용성과 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차트를 냉철하게 뜯어볼 시간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인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여러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을 가리키며 기술적인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129원이 핵심 지지 라인이 되겠고,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152원까지의 1차 저항 라인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52원 돌파는 상당한 매수세가 필요할 거예요. 좀 더 넓은 시야로 5년 월봉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월봉상 중요한 지지선은 203원 부근으로 보이는데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7위, 어드벤처골드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어드벤처골드 AGLD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 394원에 10% 넘게 하락하며 홀더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차트를 들여다보면 AI 기술적 분석은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거래량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한 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RSI는 50.3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86원이라는 핵심 지지 라인을 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지점을 잘 방어해 준다면 다시 한번 506원의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16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솔라나가 오늘 살짝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122,800원에 거래되며 어제보다 2%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시간 전 코인데스크 20지수에서 솔라나가 5.6%나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에어와라는 곳이 450억 원 상당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도 시장에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기관의 관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선을 반납하며 시장 전체에 먹구름이 끼는 와중에도 솔라나가 이런 저력을 보여주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미국 은행이 자체 ETF 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큰 재료인데요. 이런 흐름이 솔라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라나의 이런 개별적인 호재들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통해 솔라나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현재 시장은 분명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라 당장 큰 변동성보다는 일정 구간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건 매수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RSI는 47.8로 아직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지지 라인은 115,385원이며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상방으로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132,465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홀더분들께서는 이 두 가격대를 잘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거래량 15위, 아즈텍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즈텍 홀더분들 제대로 미소 짓고 계시겠네요. 무려 5.96% 상승이라니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3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아즈텍의 데이터로는 명확한 기술적 분석 포인트를 짚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4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오늘 롬바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24시간 동안 11%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주요 코인 목록에 이름이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롬바드가 현재 가격 조정을 겪는 것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보이며 이것만으로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특히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흐름이고 거래량 역시 아주 안정적인데요. 현재 RSI는 61.7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1223원이고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2077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13위, 플로우 브리핑입니다. 오늘 플로우 홀더분들 다소 무거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비트 기준으로 현재 68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약 6.85%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22시간 동안 21%가 넘는 변동성을 보여주며 잠재적인 움직임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편 플로우 재단은 2026년 3분기로 예정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및 마켓플레이스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지원과 마켓플레이스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플로우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트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플로우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SI는 50.15 중립적인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4원 부근이 핵심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73원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월봉을 살펴보면 플로우는 아쉽게도 장기간 하락 추세에 늪에 빠져 있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과거 월봉상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4,441원 부근은 현재 가격과 큰 괴리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인 흐름에서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할 중요한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 12위,
아카시 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와, 오늘 아카시 네트워크 홀더분들 한바구음 지으셨겠어요. 현재 593원까지 시원하게 솟아오르며 무려 1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알트 시장이 비트코인 반등에도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카시 네트워크가 주목받는 코인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 추세는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거래량과 함께 시세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아직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으니 지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555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552원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이 중요한 지점들을 주시하며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1위, 라그랑주 브리핑입니다. 라그랑주, 오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341원, 3.65% 상승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량이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어서며 뭔가 심상치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지만 반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시원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매수 심리가 확연히 살아난 모습이네요. RSI는 61.6으로 아직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음 모멘텀을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지금 라그랑주가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288원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내야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는 356원이라는 1차 저항선을 뚫어내야 더 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세를 결정할지 다음 움직임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거래량 12위, 클리어풀 브리핑입니다. 클리어풀, 오늘 꽤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33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7.24% 상승, 무려 2원이나 오르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 이게 바로 변동성 확대와 방향성 결정의 중요한 변곡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클리어풀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RSI 57.3은 중립적인 가운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8원이 핵심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반등세가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1차 저항선인 32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거래량 9위, 시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커 홀더분들 모처럼 기분 좋으셨겠어요? 시커가 5.54% 상승하며 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솔라나와 연계된 대규모 에어드랍 예고와 함께 시커의 정식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시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한데요. 이러한 최신 소식이 현재의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시커는 아직 정밀한 기술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8위, 센티언트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센티언트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36원 선에서 3.15%의 상승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거래량입니다. 이는 센티언트가 현재 단기 상승 추세에 있으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긴 이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격인 36원이 1차 저항선으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만큼 상승 동력을 이어가려면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SI는 57.5로 중립적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은 아직 대기 중으로 판단되는데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하여 33원 라인을 핵심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7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와,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카이트 홀더분들 오늘 살짝 웃고 계시겠네요. 현재 카이트는 411원에 거래되며 지난 24시간 동안 8.16%라는 인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량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움직임을 탐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군요.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것은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RSI가 60.4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93원이 핵심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며 1차 저항 라인은 421원입니다. 이 주요 가격대들을 잘 확인하며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량 6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오늘 테더가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네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테더가 비트코인 기반 결제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며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선 테더의 비전과 활용처 확대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 속에서 매수 심리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인 1479원을 기준으로 핵심 지지 라인은 1472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인 1492원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래량 5위, 카바 브리핑입니다. 와, 오늘 카바 홀더분들 모처럼 웃음꽃 피셨겠네요. 갑작스런 13%가 넘는 급등, 이 정도면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하지만 말이죠. 특별한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움직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현재 카바는 97원 선에서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무려 13.16%라는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분명한 하락 추세 속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거래량입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RSI는 66.6으로 아직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3원이 핵심 지지 라인으로 보이며 최근 돌파했던 93원 저항선이 이제는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카바는 아쉽게도 장기간 하락 추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과거 영광의 흔적은 희미하지만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2061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즉, 5년 흐름 속에서 현재의 반등 시도가 장기 추세 전환의 시작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카바는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과 거래량 급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5년 월봉상 장기 하락 추세라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와 펀더멘털 개선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4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시장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현재 290만 8천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68%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2시간 전 소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함께 거래량 톱 10에 이름을 올리며 자금이 여전히 상위권 코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흥미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장세로 보이는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RSI는 50.3으로 중립적인 구간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양새이며 단기적으로 272만 9017원 라인이 핵심 지지선으로 307만 5983원이 1차 저항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5년 월봉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아직 하락 추세 속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던 347만 6008원 부근을 다시 돌파하고 안착해야 진정한 장기적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3위, 사인 브리핑입니다. 사인을 주목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가격은 70원에 머물며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차트 흐름은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50원, 1차 저항 라인은 63원입니다. 거래량 2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투자자분들, 오늘 시장의 미묘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저와 함께 위트 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쳐 봅시다.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니 XRP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요. 이어서 XRP 레저의 새로운 다목적 토큰이 출시되어 국제무역금융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과연 XRP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13조 달러라는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명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현재 2007원대에서 마이너스 0.50%의 소폭 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보면 아직 그 기대감이 직접적인 매수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모습으로 거래량 감소가 이를 뒷받침하며 당분간 큰 변동성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1923원이며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상방으로의 돌파를 위해서는 1차 저항 라인인 2180원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인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RSI는 41.7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5년 흐름으로 길게 펼쳐보면 XRP는 여전히 건재한 대세 상승 채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록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지만 1484원 부근의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장기적인 바닥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대세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활용한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1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8일 비트코인 홀더분들 혹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에 살짝 불안감을 느끼셨을까요? 실시간 업비트 가격을 보니 현재 비트코인은 9,961만 5천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14%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 급등 소식에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개장 전부터 들썩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의 열기가 조금은 진정된 듯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이전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움직임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볼까요?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며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잠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 급격한 변동성보다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건데요. 이는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SI는 49.4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시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며 단기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지 라인은 9,361만 9,434원이고 위로는 1차 저항 라인인 1억 474만 8,266원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월봉을 기준으로 5년 흐름을 보면 여전히 거대한 대세 상승 채널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7,682만 1,483원 부근에서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위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횡보 혹은 소폭 하락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돌파 여부를, 중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을 벗어나는 방향성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대세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지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